목사님 직접 겪고 나시니까요. 이런 탈북자들이 한국 땅에서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 상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앙,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유의 도구 혹은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셨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의학을 공부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저희 이제 뭐 상담학을 공부도 했지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제적인 질문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나는 정말 누구일까? 네. 제가 그 체제에서 살 때는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회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체제를 위해서 이제 그냥 그 체제를 위해서 정사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제적인 박탈이죠. 왜냐하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체 사상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수령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남한 사회를 경험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정말 인간이 죽음으로써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네, 나는 어디로 갈까? 네.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삶의 의미가 정말로 뭘까? 네.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 이제 그러한 그 전제적인 질문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북한에서 뭐 의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사실 한국에 와서 시간이 갈수록 우울 지수가 높아지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겠네요. 느끼기 때문에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얼마든지 이 체제에 와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얼마나 많이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채워서가 아니고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예. 그래서 힘들지만 나에게 있는 그 자원을 찾을 수 있는 예. 자꾸 비교를 하다 보게 되면 끝없이 이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계속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근데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순간 조금 내가 좀 살만한 거예요. 좀 편하고. 이제 물론 뭐 완전히 방어 기제를 사용 안 한다. 이거는 거짓말이겠죠. 예, 그러나 굉장히 이제 억압됐던 측면들을 그나마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고 풀어놓을 수가 있는 그것은 아마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솔직해지는 사실은 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 어렵죠. 않아요. 그게 네. 아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가치를 네. 깨닫고 내가 정직해질 때 비로소 나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적응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나. 역시 심리학을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시라 굉장히 네. 핵심을 찔러서 대답을 잘 해주세요. 근데 네. 북한에 계실 때는 의학을 공부하셨고 의사로 네. 계셨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선 정말 살만한 그런 위치에 계셨을 텐데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을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이제 사망 이제 서거한 이후로 고난의 행군을 겪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사회가 어려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사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배급도 다 받고 이제 생활비도 다 받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군대 조직 안에서 네.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고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지만
그런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이 다 평양에 사셨고 저 기자 생활도 하셨고 그래서 괜찮게 살았죠. 네. 그러다가 평양음악명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던 저희 삼촌이 갑자기 정치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셨어요. 북한사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친동생인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함경북도 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셨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평양에 계셨더라면 그나마 평양은 이제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외국의 수반들도 이제 오는 곳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배급은 연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추방을 되니까 배급이 전혀 끊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남한사회와 달리 저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2000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오신 연도는 1998년. 네, 저희들보다 전 먼저 오셨어요. 이제 97년, 98년 그때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죠. 북한에서 굶어 죽었을 때인데. 이제 그래서 아버님이 사망전이라는 정보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만 해도 뭐 핸드폰이 있고 뭐 집에 뭐 전화기가 있겠지만 지금 13년 전이라 그러니까 98년도면 뭐 한 15년 전쯤 되겠네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핸드폰은 상상할 수도 없고 뭐 전화기 뭐 그런 거는 특별한 간부들 집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긴급할 때는 전보로 이제 주고받죠. 그래서 아버님이 사망 전이다 이제 라는 정보를 받고 제가 친정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대 쪽이니까 그쪽에서 앞쪽에서 함경북도 쪽으로 이제 지도를 봐도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면서 정시로 가면은 이제 12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2박 3일이라는 이제 날짜를 거치면서 가요. 기차가 종전이니까 가다가 먹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북한 체제를 이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잘 모르셨군요. 예, 뭐 주는 배고 가지고 살고 또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예, 그렇죠. 이제 뭐 어렵다는 소리는 많이 듣지만 뉴스에서는 계속 뭐 수령님이 현명한 용도로 뭐 풍년을 이룬다고 해서 뉴스에서 내지만 그렇게 보도가 되고 이제 그런 사회니까 뭐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죠.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는 안 되겠구나. 한 게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면 그런 말은 들었죠. 이제 그 북한 말로는 이제 변도라고 하는데 도시락 이제 도중 식사를 이제 많이 싸가야 된다. 이제 기차가 많이 연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중 식사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도중 식사를 이제 펼쳐놓고 먹으려고 하니까 북한 그 꽃제비 애들이죠. 네, 부모 없이 떠도는 애들. 그 애들 때문에 펼쳐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은 뭐 아주 보편적인 거고.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저 같은 여성들이 군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정말 자신보다도 큰 보따리들을 그때만 해도 이제 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이랬을 때가 아니었어요. 배고픈 중지를 했지 먹을 곳은 없지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물물교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정말 생존을 위한 이제 전투가 벌어지다시피 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도 이 짐이 더 많은 거예요. 유리창이라는 거는 없고요. 그냥 그 기차에 유리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그 유리가 없고 그냥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르내리는 거예요. 오르내리면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기차 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예. 천적 바깥에. 그럼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북한은 그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것은 뭐냐면 그 고압선이 이렇게 누러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났던 그 문구가 뭐냐면 김일성이가 하도 이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라고 했거든요.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라고 했는데 그 동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동맥이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회를 보면서 집으로 갔는데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영양실조로 풀떡으로 온몸이 팅팅 부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마를 딱 그 함경북도라 갈탄을 떼는데 상상을 하시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북한에서 살았지만은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예. 나달이라는 것은 뭐 전혀 볼 수가 없고 풀이 한 80%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풀이 80%. 그리고 나달은 쌀알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옥수수를 이제 그 가루내 가지고 그걸 이제 풀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얹었구나 이렇게 뿌려서. 풀로 이제 얹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실 먹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5대 5만 돼도 이제 풀떡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풀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신이 이제 이렇게 팅팅 부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실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그 전에 이제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부대병원에도 좀 입원도 시켜보고 뭐 이러 했지만은 뭐 부모님들이 삶을 자식이 그렇게 저희도 배급을 받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예. 그때 저희 아버님이 차라리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정말 이렇게 평화 시기인데 굶어서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부르는 가기 위해서 거구나. 이제 부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딱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넘어오셨는데 아이들과 남편이 거기 계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제 저에게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한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는데 그냥 이제 이게 사람이 분노하고 또 남편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하고 연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희 남편이 정신적으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 체제 하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사실 장인이 사망 전이라면 함께 남편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뭐 출장도 있었겠지만 함께 이제 떠나지 않았던 데에 대한 그러한 많은 섭섭함 뭐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애들을 막 맡기고 그러니까 그 애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2003년도면 북한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중앙당 그 공급소도 문을 다 닫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 제가 부대에 있었지만은 군인들도 영양실조로 이제 결핵으로 많이 죽어 나가고 예,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03년이면 이제 붕괴되겠다.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린애들을 성공 담보라는 것이 없는데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문이 열리니까 또 예, 해서 이제 맡기고 가자 해서 맡겼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탈북을 하고 보니까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또래 애들만 보게 되면 막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또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면 이제 청도까지 우리 가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가족이 그 청도에 있는 SK 회사 안에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는. 네, 그때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제 북한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전혀 몰랐는데 이제 그 탈북하는 과정에 어머니를 통하여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예,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상황들. 그때 딱 한 가지 와 닿았던 것은 뭐냐면 내세가 있다고 그때는 이제 이성으로 이제 분석하거나 그럴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그냥 이제 헤어져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죽어서도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도까지 갔지만 다시 부모님들하고 흑룡강성 개소까지 나왔죠. 다시 나왔어요. 다시 아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쪽에 계시고 제가 예,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온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예, 더 이상 속기는 싫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비참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에서 삶의 목표는 탈북이었어요. 네. 탈북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목표가 없어진 거죠. 그럴 수도 있죠.